명절 전에 한번 볼까요? 법령이 아닌데 이게 파일이 다 날라가지고 다시 또 만들고 두 번째 만들어 또 날라가가지고 짜증나. 와, 또 화날라네 시작부터. 연소입니다. 연소이 이렇게 봐주세요. 연소이는 계산 문제도 좀 있고요. 우리 연소를 보면 연소를 공부하는 순서처럼이 제일 처음에는 이제 3요소 이렇게 보죠. 기사하고 똑같이 가산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기사 때도 관리사 도 마찬가지인데 관련식을 많이 보죠. 농도의 관련식이라든지 양론, MOC까지 이렇게 쭉 엄청 많이 볼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보는 게 기사하고 관리사 때는 잘 안 보던 게 발화에 대해서 되게 많이 가요. 발화는 이제 고체 표면이죠. 고체 표면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이제 연소 속도하고 플룸의 상승, 그죠? 상승 속도. 뭐가 있습니까? 라면 이렇게 면에 있는데 이 액면의 휘발유가 증발하는 속도가 있을 거고 불길로 인해서 타는 속도가 있을 거거든.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 그래서 요 동네로 넘어가면 술사 시작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전까지는 그냥 기사하고 유동차에 없고 우리 놓친 것들 좀 찾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제 연소 2부터 배우는 게 실질적으로 기술사하고 더 유사하다 이렇게 딱 보는 거죠. 그래서 진짜 좀 어려워지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를 봐서는 지난번에 우리 풀이 다 했습니까? 모든 문제는. 1교시 연소 1회 뒤에 10점짜리 다 했나? 10점 다 했어요. 관심 별로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요 지금 연소 2를 한번 다 볼게요. 문제는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었어요. 저 액체 거 증증. 그래서 뭐 연기까지 해서 중성대. 다음 페이지 봤더니 최근에 많이 이슈되고 있는 그런 것들, 그죠? 이렇게 10번에 나트륨 별도 프린트물 나갔으니까 꼭 확인하시고, 나트륨, 마그네슘, 금속 과제가 난리가 났죠. 그리고 나올 법한 시기에 전기, 아크, 스파크. 전기의 점화 에너지 원 중에서는 중요도가 이제 가장 최근에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전통적 강자입니다. 아직 안 나와가지고. 다음 시험 필수 흑연화 트래킹. 한마디로 도전로 현상이죠. 도전로. 전기가 안 통하는 게 통하게 되면 어떤 점화로 역할을 하겠느냐 이런 것들. 25점짜리는 상세 풀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네. 방금 전에 말했던 요거 하나, 확산 속도, 액면 강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연돌에 대해서 확대적인 개념. 아예 그 다음에 연도력까지 한 계산식. 그리고 정전기 쪽. 정전기는 또 나와도 돼요. 10점을 한번 넘어가 봅시다. 첫 번째. 발화는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연소가 있고 불이 나는 게 있는데 고체가 있고 액체가 있고 기체가 있는데 그 연소는 다 여기서부터 추앙하는 거죠. 어떻게 불이 납니까?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제일 먼저 연습해야 되는 것들은 열량을 공급하면요, 질량과 비열과 온도의 차이로 발생되거든요. 면을 잘 읽으시면. 그럼 이제 이 온도 차가 어떻게 생기냐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렇게. 물질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 이런 것들 연습해서 기초적으로 가져오고요. 발화 시간을 생각해보니까 단위당 열량을 줬는데 이거 어떻게 돼? 이런 거. 얘를 이제 우리는 면적당 열량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걸 줬을 때 온도, 그러면 시간당 얼마를 줬더니 온도가 몇 도 올라갔냐 이런 관계식이 형성될 거거든요. 이렇게 얼마의 시간을 줬더니 이 열량으로 몇 도 올라갔냐 이게 불나는 거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걸 풀이한 식이 고체로 가져오면, 고체는 두 가지로 이제 판단할 수 있죠. 이렇게 따져보면 표면이 불이 확대되는 경우가 있어요. 표면의 연소. 근데 신기하게 고체는 액체하고 기체하고 달리 속이 불이 타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시죠? 네, 요것들은 우리는 훈소 이렇게 하죠. 표면에 이제 기상 반응을 일으키면서 가는 게 있고요. 속으로 하부에 있는 표면 반응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은 이걸 먼저 많이 배우는 거죠. 그리고 갖고 보자는 거지. 그래서 항상 질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고체 때 면에 바라는 것도 바라야 돼. 그래서 면이 얇으냐 두꺼우냐를 보는 거죠. 이 얇고 두꺼운 게 이게 단순하게 둘 다 얇은 놈인 것 같은데 우리 소방에서는 뭘로 합니까? 라면 이 면이 에너지로 받게 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거 확대를 쫙 시켰어. 그랬더니 이렇게 하는 거죠. 굉장히 얇은 면. 그보다 좀 더 두꺼운 거예요. 거죠. 얇은 면을 몇 미리 이하? 네, 이걸 2mm 이하로 봐요. 2mm 미만인 놈들. 이거는 그럼 2mm 이상이면 두꺼운 물질이죠. 두꺼운 물질. 여기서 너무 신기한 건 얇다 보니까 표면의 에너지는 하부 이면에 동일하게 전대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뭘 고려할 필요 없습니까? 열을 주면 전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물질이 갖고 있는 고유의 성질, 비열만 열심히 보면 되는 거예요. 질량과 비열. 이 동네 가면 면이 타기 위해서 열을 줬더니 안으로 전달되는 열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2mm만 넘어도. 그래서 얘를 우리는 열 전도율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공식은 확연히 달라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는 거죠. 요거부터 출발해서 요거 암기해서 와서 공부하시는 게 훨씬 편해요. 저 부분은 이제 암기해서 온다. 그럼 싹싹싹 지워가지고 제가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주된 거는 우리가 공급되어 있는 열량 대비해서, 그죠? 바라 온도까지. 그러니까 초기 온도, 이 지금 델타 T는 뭘로 보면 되겠습니까? 초기 온도가 바라 온도까지 도달되는 시간이 중요하네요, 시간이. 이 시간을 얇은 물질과 두꺼운 물질로 구분하자는 거죠. 이걸 갖다 우리는 바라 시간 이렇게 부를 겁니다. 이그니션 타임으로. 얇은 물질은 열 전도율에 영향이 전혀 없어요. 뭐만요? 이 얇음에도 불구하고 뭐의 영향을? 두께의 영향을 하는 거죠.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두께에 따라 가지고 엄청 감소될 거니까. 두꺼운 물질은 두께의 개념이 아니고 요 면이 타면 되거든요. 요만큼. 얼만큼 두껍게 탈지는 몰라. 요 면이 타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 싸움이 처음에는 너무 미시적이니까 안 하다. 요걸 먼저 딱 생각하는 거지. 2mm 미만이냐 2mm 이상이냐. 요걸 나중에 응용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화살표 이렇게 딱 꺼가지고 우리 방염을 할 때 종이벽 지류가 몇 mm 미만이면 2mm 미만이면 신경을 안 써요. 왜? 그거는 2mm 미만인 건 표면이거든. 그냥 열이 전달된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그 2mm 미만이냐 아니냐 했던 두께만큼 타겠다는 거지. 걔보다 더 두꺼워지면 열 전도율을 고민하면 되는 거거든. 그런 면에서 활용을 많이 해요. 방염에 대한 기준에. 그러니까 정리해보면은 굉장히 단순한 공식이 되어 있다, 그죠? 뭡니까? 온도차가 핵심이고요. 열 받는데, 요 두 개는 요 하나를 알고 얘를 유도하는 것까지가 심화 반에서예요. 유도는 심화예요. 유도는 심화. 그러니까 얇은 물질을 열심히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얇은 물질은 로Cl. 요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죠? 로C가 있고, 그리고 L이 있고, 그 다음에 공급되는 열이 있고, 온도의 변화가 있죠. 온도 변화는 제가 TIG 빼기 풀로 써볼게요. T 무한대. 요 온도차, 공급되는 연료소, 순수 연료소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얼만큼 오래 걸렸는지 시간. 그 다음 물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죠. 그 중에서 뭐를 고려하겠다? 두께를 고려하겠다. 이게 보면 발화 시간은 이제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면 발화 시간은 길수록 위험합니까? 짧을수록 위험합니까? 발화 시간은 짧은 게 위험한 거지. 얘는 작아지면 바로 위험인 거예요.
이 식이 탈 때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지만 반대 개념으로 두껍게 말하면 그럼 뭐 나중에 타겠네요. 보완이 되겠네요. 이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또 이거 똑같죠. 질량이 큰 물질이 괜찮고 비열이 높은 물질이면 금방 한다. 오래 걸려. 그렇죠? 우리 핵심은 얘입니다. 공급되는 열량을 더 가할 수는 없거든. 그렇죠? 몇 도가 발화되는지 정해져 있단 말이지. 그 요 두 관계가 고정값일 때 뭘로 바꾸어서 해결할 거냐는 거지. 그게 우리 핵심이에요. 요걸 알고 나면 요걸 가지고 유도로가 가능하지. 어떤 식으로 바뀌었습니까 하면 이제는 필요 없는 상황이 됐다. 그죠? 뭐 두께는 신경 쓰지 마. 왜? 두꺼운 물질이거든. 그렇다 보니까 열 전도율을 고려해서 가는 거지. 열 전도율 C. 이렇게 하고 유도식 상황에서 이렇게 전이가 됩니다. 얘가 요 델타 T라고 할게요. 델타 T가 제곱으로만 커지게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얇은 물질보다 두꺼운 물질이 훨씬 더 늦게 발화가 됩니다를 생각하는 거지. 이 과정은 유도예요. 그래서 45점 이하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50점 이하도 개념을 정리 안 하고 난 다음에 유도식만 딥다 외워도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요 45점까지만 45점 이상부터 하는 걸로 딱 써놓으세요. 유도식. 그래서 유도식 나오면 그냥 25점짜리 같이 쓰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쓰고. 그럼 영양인자는 뭡니까? 이 식 자체가 영양인자지. 그 관련된 것들 쭉 알고 어디에 활용할 거냐? 요렇게 해서 로C를 열 용량 이렇게 볼 거예요. MC도 열 용량, 로C도 열 용량. 그래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팁. 열의 전달은 통칭 열 전달은 면에 전달된다고 생각하지만 열의 전달은 입체적으로 입체에 전달되죠. 체적에 전달됩니다. 이때 지금 나오는 고체라고 생각하세요. 고체, 체적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야, A 전달 아니야? 이렇게 묻거든요. 전달 아니냐고. 아니, 입체에 전달하는 거예요. 열을 가하면 면에 닿이지만 속으로 다 전파되거든요. 그래서 입체로 전파될 거다 정도만 킵해놓고 갑시다. 그 다음에 두꺼운 물질로 가면 뭐에? 두께에 대한 영향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만 딱 생각하셔서 보시면 될 듯합니다. 1번이었어요. 우리가 필수 공식 중에 하나니까 필수식 무조건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이거. 발화 시간으로 뭘 확인을 할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지. 발화 시간을 알면 뭐를 알 수 있습니까? 결론. 여기서 말고 그 다음번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발화 시간을 알면 발화 시간을 활용해야 되지. 발화 시간을 알면 괜찮아요. 10번을 들어도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한 번만 들어도 모르는 사람도 알기도 하고 발화 시간이 들어가는 공식을 알면 되지. 여기에 파이어의 델타라고 되어 있는 가열 길이가 중요해요. 가열이 얼만큼 되느냐. 가열 길이를 환산해요. 환산하게 되면 화염에 대한 전파 속도를 알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핵심이에요. 화염 전파 속도. 화염 전파 속도를 가열 길이 고점으로 해서 그럼 이렇게 하는 거지. 야, 넌 어떻게 나왔니? 이렇게 누가 물었어. 저는 물적 특성이에요. 이런 거예요. 물적 특성. 물적 특성이 뭐냐? 재질의 문제고요. 재질이 뭔데? 질량이 얼마고요. 비열이 얼마고 뭐 이런 것들 제가 하고. 그리고 저 두께가 얼마입니다. 두께 이런 거. 저 열전도율이 얼마예요? 이런 걸로 결정되는 사항. 그러니까 물질 자체로 결정되는 사항이 발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잘 잡으면 발화 시간을 늦출 수가 있다는 것이 이해가 돼야 되고. 근데 얘를 어떻게 설치되느냐 환경적 요소로 바꾸자는 거지. 예. 가열 길이는 환경입니다. 환경은 주변 요소하고 영향이 있죠. 뭡니까? 방향이죠. 방향을 좀 더 고려하면 중력의 개념으로
위로 탈 거 다 생각하니까 세워서 붙이냐 가로로 붙이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윗방향으로 빨리 타, 아래 방향으로 빨리 타. 그죠? 그것도 바람의 영향입니다. 바람의 영향. 그래서 이 부분들이 환경, 즉 설치에 압도적입니다.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불이 안 났으면 좋겠어. 외벽에 설치한 어떤 내가 뭐 외장재를 하나 달 거야. 외장재 외벽에. 왜? 층간 연소가 지금 뭐 시끄럽거든.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뭡니까? 외벽에 설치하는 이 재질을 무슨 재질로 하라고? 불연제 하면 다 갈 필요 없지. 이래 갈 필요가 없다고. 근데 불연제를 하라니까 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제일 중요한 가격이 너무 비싸 졸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불연제스러운 걸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거지. 그죠? 그리고 세워서 붙일 건지 가로로 붙일 건지에 대해서 천차만별일 거예요. 뭐를 고려하면 이게 층간 연소가 되고 인접 건물 연소 확대가 되고 주변 건물 전소 전파가 되고 엄청 많이 말씀을 거지. 그래서 왜 이거 우리가 공부하는지를 이해하세요? 오늘의 공부 핵심은 얘를 다 암기하는 거지. 이걸 암기해야 이 내용을 이해하고 위험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교시를 튼튼하게 보라는 거지. 발화 시간이다. 보고 가세요. 그렇지. 짝대치. 넘어가서 액체는 121회 때 나왔어요. 그죠? 액체 가연물의 연소의 영향인자. 액체의 영향인자는 액체의 특성을 이해하는 게 더 좋다고 봐요. 특성. 그 특성 자체가 연소에 영향을 줄 거거든. 그러니까 액체는 다 봅시다. 액체 가연물이야. 액체 가연물의 특징은 고체보다도 분자량이 더욱더 낮게 돼 있는 거야. 그죠? 그리고 얘네들은 비중 싸움으로 먼저 가는 거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비중은 높을수록 낮을수록 비중은 낮을수록 연소가 잘 돼요? 높을수록 잘 돼요? 낮을수록 그 관련된 거. 높으면 이렇다. 착화점이 높아지니까 안전하다는 게 아니지. 그 다음에 점도.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전기압. 그 다음에 탄소 수비. 별표나 치고 탄소 수비. 그 다음에 발화점, 옥탄가, 발연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발화점, 옥탄가, 발연점. 발화점하고. 옥탄가는 우리 잘 안 쓰거든요. 근데 뭐 시험에 우리 그 자동차 좀 좋아하시는 분은 잘 알잖아요. 옥탄가가 높은 형태 기름이 가격이 비싸더라고. 그래서 되게 웃긴 게 외제차 이런 것들은 옥탄가 엄청 높은 뭐 몇 등급인 거 사야 된다 뭐 이렇게. 가격 차이는 막 1.5배 나는데 효과는 말 안 하더라고. 가격만 비싸다. 서비스 막 해주고. 그렇다더라고. 이렇게 한번 봐놓으세요. 가볍게. 넘어가서 연소 속도. 연소 속도는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타는 속도. 탄다는 말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다양하게 말할 수 있다. 다양하게 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사항을 똑같이 갖고 오는 거죠. 연소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배웠는데 뭐뭐뭐 타냐 이렇게 고체가 탈 때 있고 액체가 탈 때도 있고 기체가 탈 때도 있어요. 기체가 타면 화염이 전파된다고 얘기하고요. 전파. 액체가 타면 액면이 낮아진다는 거. 강하. 그죠? 고체가 타면 그냥 소비, 질량이 감소된다는 말 써요. 말장난인데 학자마다 자기 스타일대로 설명하면서 논문을 짜니까 이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지. 똑같은 상황이다. 그죠? 고체하고 액체는 질량이 감소, 액면이 강하라는 말은 둘 다 줄어드는 거죠. 기체 때는 증발에 대한 형태를 그대로 고려하기 때문에 얼마큼 화염이 빨리 확대되느냐. 요 두 사이에서는 얘는 아니지만 고체는 화염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질량만 봅니다. 이해하시죠? 왜 그럴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훈소라고 얘기하는 화염이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 표면 연소하는 물질도 화염이 없어. 걔네들은 질량이 얼만큼 줄어드는지를 보면 돼요. 액면 강화가 제일 편합니다. 그죠? 액면이 얼만큼 줄어드는지를 보면 알 수 있지.
액면이 강화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재미삼아. 어떻게 하면 액면이 낮아져요? 증발해요. 하면 증발이 연소하고는 다르죠. 증발돼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연소해서 휘발되는 경우도 있어요. 휘발 연소되는 거. 증발돼서 연소되는 경우도 있고 그 두 가지고요. 그 다음에 화염의 전파는 잘 생각해 보시면 기체 연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확산 연소하고 무슨 연소? 예혼합이 이렇게 있어요. 이 둘 다가 공통적인 특징은 뭘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화염을 가지고 있어요. 이해됩니까? 이 화염이 퍼져나가는 속도가 연소하는 속도인 거예요. 얘네들은. 이해해 놓으세요. 이렇게 해서 한번 구분했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기사 때 공부했던 것 중에서 기사보다는 관리사로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자, 관리사에는 플래시오버 기점으로 해서 연소를 좀 달리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플래시오버 기점으로 해서 뭐가 더 많은 환경인지를 구분하더라고요. 플래시오버 전에는 뭐가 많았어요? 연료가 엄청 많았지. 그 연료로 지배를 해요. 이 화재를. 그 다음에 플래시오버 이후는 가스가스만 너무 많고 우리가 말하는 환기요소라고 불리는 공기는 하나도 없어. 그때는 환기요소로 지배를 받거든. 그럼 얘가 연소 속도를 좌우하게 되고 얘가 연소 속도를 좌우하네.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연소 속도를 가져와봐. 가져왔어요. 연소 속도. 연소 속도.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이 연소 속도는 이렇게 그냥 구분해 버릴 거예요. 질량 감소 속도로 보면 되지. 질량 감소 속도. 질량 감소 속도는 어떻게? 받는 에너지 대해서 어떤 속도? 어떤 속도? 반대로 돼 있네. 이렇게 나온 거지. 질량이 감소, 질량에 대한 감소도를 연속도로 보면 에너지를 받게 되면 뭐로 써먹은 거? 기화열을 쓰는 거죠. 이때 면적당 가해진 에너지라고 써서 볼 겁니다. 이렇게 봐요. 이렇게. 이해 잘 해놓으세요. 환기지배율 때는 어떻게 봐요? 환기지배율 때는 곱하기 0.5 A루트 H. 이거 5.5, 0.5 상관할 필요 없습니다. 목재로 환산하면 5.5에서 6이 되고요. 아니면 그냥 0.5가 됩니다. 그 얘를 반응속도 이렇게 봐요. 이게 연소속도의 정체죠. 이 형태가 기사보다는 관리사 쪽에 가깝습니다. 이유는 플래시오버로 구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왼쪽만 생각한다면 기사 때하고 똑같죠. 이렇게 딱 봐놓으세요. 그 외에 그냥 개념식인 형태는 뭡니까? 반응속도라는 말이 있거든요. 반응속도. 반응속도는 아레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내요. 이 속도가 가장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많이 퍼져 있는 연소속도를 뜻하는 바죠. 뭡니까? 그러면 A 또는 K 식마다 달라. C 왜 자꾸 바꿨는지 모르겠더라고. 이거는 K라고 합시다. A, E의 RT분의 활성 에너지로죠. 이 반응 속도는 얼만큼 입자가 잘 충돌하느냐, 충돌하는 횟수, 그 다음에 기체 상수, 그 다음에 절대 온도, 활성화 에너지 관계. 화살표 딱 하면 연소 속도, 즉 반응 속도는 얼만큼 잦음률, 얼만큼 자주 반응하느냐, 기체 상수, 절대 온도. 결국은 이렇게 비례하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반비례한댔죠. 활성 에너지가 작을수록 반응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연소를 나타내는 속도는 다양하게 언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험 문제에서 물 때 어떻게 영양인자가 있습니까? 영양인자는 다른 게 아니고 공식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건 공식이 있어 없어? 있어 없어요? 없어. 이런 말은 써주면 좋은 답이 아닌 거예요. 막 관념적으로 적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렇다 그 영향이 있더라. 그래서 뭘? 그러게요. 맨날 이 점수더라 이런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적으면 적을 게 있는 거예요. 밑에 무슨 요소 이렇게 적어도 무슨 요소 때문에 영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채점자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장문의 글이 한눈에 안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받는 연료소, 기화열 등등이 어떻게 아니면 지금 기체 상수와 어떤 관계 이렇게 이게 들어놨네 이렇게 판단. 보시면 연소 속도는 이런 것들은 좋은 내용이구나 이런 내용들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죠? 그 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사항들. 양론일 때 빠르고, 뭐에 빠르고 하는 것들. 그냥 부연 설명해 드리는 거지. 들어가야 될 시기다 생각해 놓으세요. 나머지는 조온난, 억압, 그죠? 필수 요소. 보시고. 넘어가서, 그러면 요 공식에서 좀 더 연관되어 가봅시다. 그죠? 요렇게 환기 쪽 말고. 그 다음에 연소 속도를 알면 뭘 알 수 있을까요? 얼만큼 열이 방출되는지, 열 방출 속도, 속도이자 어느 정도에 대한 발생량을 나타내기 때문에 율, 발출량, 그죠? 그리고 시간당 에너지로 다 같은 말입니다. 연소 속도를 알면 다 알 수 있는 거. 그래서 얘네들은 그럼 열량하고 같은 겁니까?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열과 에너지는 동일하지만 방출 속도, 방출량, 방출률 이래 말해버리면 힘들거든. 공부하기 어려우라고. 그럼 내가 열 방출률 갖고 오는 거죠. 면적단, 연소 속도. 면적이니까 면적을 가져올 거예요. 그 다음 나온 형태가 뭘 곱하면? 연소열이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그림 같은데 이때가 여기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결국은 얘잖아요. 이거 얼만큼 나가니? 저 원래 갖고 있던 거예요. 뭐? 연소열. 나 타면 이 정도 나간다. 주변에서 도와주는 열을 활성화 에너지. 경미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라 해도 맞는데 본격적으로 여기서부터죠. 그러니까 연소열이 방출열, 발열량입니다 라고 말하면 맞아요. 근데 아니야. 점화 에너지가 빠졌잖아 라는 말은 하나는 아는데 둘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틀렸다고 말은 못해. 다 봐놓으세요. 그래서 연소열은 뭡니까? 를 물었더니 1g이 탈 때 발생되는 열량 이런 거거든. 그게 질량에 관련되는 거. 같은 개념이다 생각해 놓으세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질량 요소 얼만큼 타니? 그 유효 연소열, 그 다음 기화열까지 가져오는 거지. 이해를 잘 해놓으세요. 그죠? 해서 하나를 싹 집어넣어야 되지. 는 이렇게 집어넣었더니 뭐가 됐어요? 예, 기화열, 면적 이렇게 딱 나왔네요. 보이시나요? 기화열 주어진 조건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질량 요소, 그 다음에 유효연소열 공식이.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시험 문제상에는 얼만큼의 방출 열량이 나갔는지를 알 수는 없지. 원래 네가 알고 있는 공식이라고 난 보는 거지. 그래서 넣으니까 이걸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화염연료소 나왔다, 그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단면적은 주어진 값으로만 봅시다. 알면 A 값을 알 수 있죠. A 0.7m씩 이렇게 나올 거예요. 4분의 파이D 제곱이나 이렇게 쓰면 되니까. 넣었더니 주어진 값으로 정리하고 55, 11, 43.15, 0.33, 1.8 그대로 넣었네요. 그죠? 그 다음에 넣어서 연료속을 계산해 봤어요. 넘어갔더니 이렇게 나온답니다. 나중에 비교해 봤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회선 정도는 연료 속에서 발생되는 것이고, 요거 답이죠, 요거 답. 근데 시험 문제에서 열 방출률도 물어봐라. 그럼 요까지. 얼만큼 타버렸냐. 이걸 좀 더 재밌게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목재하고, 휘발유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연소라는 개념은 연소는 연료의 소진을 얘기하거든요. 연료의 소진. 그 연료 소진할 때 주변에 얼만큼 피해가 갔냐 이런 거지. 이 두 가지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면에서 목재 표면 휘발유 이렇게 휘발유가 있다 합시다. 그럼 얘는 기화되는 상황이 생길 거고요. 그래서 얘는 기화가 거의 없어요. 열분해할 때. 그래서 요 기화로 인해서 운을 형성하거든요. 그래서 피해를 주는 정도가 얘는 내부가 제일 많이 타고요. 얘는 반대로 바깥쪽이 더 많이 탑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봤더니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제일 많이 타면 얘는 똑같이 그리는데 제일 많이 탄 면이 여기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면 얘네들 보면 요 웅덩이 있는 지점이 화점이 되고요. 목재 같은 경우에는 찔러 봤었을 때 얼만큼 더 깊숙하게 들어가는 데 따라서 화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하나만 플러스 목재 쪽 가연물이 탔다라고 하면 탄화 심도를 측정하면 발화점이 되는 거예요. 탄화 심도 얼만큼 깊이 탔냐 측정 가능해요. 휘발유 쪽은 안 되죠. 휘발유 쪽은 이렇게 덜 타 있는 부분 주변이 불이 있더라도 주변보다는 안쪽이 여기가 화염의 중심이었구나를 예측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한번 보세요. 식은 여기까지 암기하시고 나머지는 부연입니다. 넘어가서 요거는 45점 되면 하세요. 이상에서 하는데 더 중요한 사항은 뭡니까? 라고 따져봤더니 온도하고 기류 속도에 대한 공식이 있어요. 알버트라는 사람이 천정 제트 그러면 화염의 상부와 이후 실링 제트가 시작되는 면에서 화염의 기류 온도의 속도하고 기류 온도가 좀 달라지더라는 거지. 수직 운동하는 쪽, 수평 운동하는 쪽 이렇게 해서 찾아봤더니 이런 내용이네요. 정체 영역이 수직, 천정 제트 흐름이 수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화염부터 상승부에서 약간 꺾이는 부분이 늦어지고 그 이후부터는 재빨라지네요. 요 두 개를 이런 식으로 분리했어요. 했었을 때 우리는 뭘로 따져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꺾여 있는 부분은 높이 한 18% 정도 되는 범위, 높이가 한 3m다라면 48cm 정도까지는 화염 중심에서 양쪽으로 그 정도 될 거다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러한 속도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 속도는 암기하기 편하게 자기가 코드를 짜면 됩니다. 그렇죠? 169, 2553 이렇게 외우든지 하나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 개념을 이해할 필요는 솔직히 없고, 근데 50점에 가거나 55점 이상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잘 요긴하게 쓰셔야 되는 공식이. 이만큼 틀을 딱 잡아서 외우세요. 이건 이렇게 돼서 저게 저렇게 됩니다를 따지는 순간 계속 계속 따지고만 계세요. 그만 따지세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여기에 더 주안점을 주면 되겠죠. 소방이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실링 제트 플로우라고 하는 것들은 기류 온도가 몇 도까지 상승될 거니까, 속도가 얼마큼 될 거니까, 속도를 알면 뭐를 설치하면 됩니까? 감지기에 설치 거리를 측정하면 돼요. 이해되죠? 얼마큼 빨리 확대되느냐 이런 거지. 이때 기류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말하는 플럼. 온도를 하는 것들은 해당되는 설치 위치에 대한 온도, 감지기에 적응성 있는 온도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지. 그렇게 활용이 되는 거야. 온도는 적응성, 얘는 설치 위치, 이런 거 공부하라고 배경 지식이 깔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열 감지기인 정원식은 몇 미터마다 설치해야 되는 말이 없거든요. 아무도. 고려하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걸 통해서 설치 위치 거리를 판단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공학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지.
근데 식은 알고 가라. 이 식 정도는.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 연기 유해성. 모르는 사람 없죠? 마시면 죽어. 이 연기라고 하는 것들은 배경 지식만 생각해보면 연소 생성물류 중에 하나죠. 연소 생성물. 이 연소 생성물이 총 4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말하고 있는 열적 특성과 비열적 특성을 나누잖아요. 열은 온도와 화염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비열적이면 가스와 연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연기가 많이 힘든 이유는 이 연기는 에너지를 가진 연기거든요. 가스 같은 경우는 뭐 내부적으로는 에너지 갖게 쓸 수 있지만 퍼져나갈 때 이런 유동력이 없어. 얘는 다 있는 거지. 보라고. 보니까 요렇더라. 요렇게. 그죠? 중요한 거는 연기는 기체다 이러면 무조건 틀리는 거죠. 고체나 액체, 미, 입자입니다. 입자. 입자다. 빛도 입자니까 뭐. 그래서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광선흡수. 광선흡수는 뭘로 정리하면 됩니까? 빛의 감쇄. 다른 말로 뭐? 감광계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장애. 그러면 시각, 심리, 생리 요만큼도 10점짜리로 풀어나갈 수 있죠. 10점. 연기의 위험성 3가지가 봐. 따로. 그 외에는 자극성, 독성, 마취성 등등등등. 제일 중요한 거는 얘죠. 읽어보시면 뭐 틀린 내용 별로 없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가시도 감광계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연기가 있으면 빛을 감쇄시켜요. 순서대로 딱 따져보면 자, 연기는 연기가 많아지면 빛이 감소되죠. 빛 감소. 이 빛 감소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감광 이렇게 부른댔어요. 감광. 이렇게 감광이 되면 가시거리가 감소가 돼버려요. 가시거리를 판단하기 전에 우리는 평상시에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를 알면 되죠. 이걸 가시도라고 부릅니다. 가시도도 줄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진압도 불가능하고 그 중에 피난은 더 불가능했죠. 이걸 연구하자는 것이. 이해 잘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았냐? 그죠? 연기가 많아져서 뭐 그렇다라는 것들을 평가할 때 요걸 제일 많이 평가하거든요. 이렇게 평가해야 얘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니까. 그래서 관련식을 한번 갖고 와보세요. 관련식을 가져왔더니 랑버트 비어난 사람이 이런 식을 발견하는 거예요. 원래 이 사람은 우리가 말하는 가시도가 줄어든다는 개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빛과 조도의 관계만 따져볼 때 쓰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요 다음에 나왔던 형태가 얘죠. 그럼 가시도는 어떻게 판단하고 감각계수는 어떻게 설정할 거냐. 요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무조건 암기하고 가셔야 되죠. 그 다음에 요 두 사이의 관계를 상수를 한번 만들자는 것이. 요렇게 묶으세요. 자, 이렇게 묶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 요소에 따라서 정리해 봅시다. 이렇게. K 뭐입니까? K? 바꾼 거지. 그래서 어차피 난 알고 있었어. 감각에서 가시거리가 반비례한다는 거. 근데 이렇게 한번 비례해 본 거지. 여기까지만 한번 봤네요. 그죠? 그래서 활용면이 여기 단비되고 시험에 나오는 흐름. 근데 여기까지 딱 쓰고 3가지. 마지막 멘트가 있지. 마지막 멘트. 뭐 다음 시험에는 뒤통수 치듯이 이거 나옵니다. 암흑도 나온다. 암흑도. 넥스트. 암흑도. 암흑도 압니까? 책에 있어요. 암흑도 있는데 암흑도 어디 활용됩니까? 방염에서 뭐 최대 연기 밀도 얼마? 400. 그걸 이따구로 물어요. 암흑도와 그 활용. 됐어라. 암흑도는 뭐야, 쉽게. 깜깜해지는 정도지.
얘를 어떻게 활용합니까? 최대 연기 밀도가 얼마? 400 이상 이하. 이하로 되어 있는 거지. 그렇게 활용하는 거. 최대 연기 밀도 400 이하. 이유. 걔가 얘입니다. 다 나올 수 있는. 찍고 있으니까 열심히 보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8번부터는 건강상의 이유로 좀 쉬었다가 맞아 수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쉴게요.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